충남에서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도로 침수 등이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차단 방역이 강화되면서 지역 대표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선 쌀 72만 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가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 어촌 민속마을이 충남에 조성됩니다.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과 보령시 효자도가 대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전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든 충남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접수된 태풍 피해 현황 어떻습니까? 네, 충남에서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사고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대신 도로 침수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10건을 비롯해 간판 떨어짐과 나무 부러짐과 같은 경미한 피해가 1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풍 피해는 당진과 천안, 서천, 공주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초 충남 동남쪽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태풍 피해는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진 당진과 천안에서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피해 여부는 아직 집계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번 태풍은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도 예상됐었는데요. 충남은 어땠나요? 네, 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등 서해안 6개 시군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을 때 일부 지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요. 예산 원효봉에서는 초속 26m의 바람이 불었고 태안 안도와 홍성 죽도에도 각각 초속 20m와 19.7m의 강풍이 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차단 방역이 강화되면서 지역 대표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홍성 광천의 대표 축제인 토굴새우젓 김대축제. 김장철을 앞둔 이맘때면 수많은 관광객이 젓갈과 김을 사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일 개최를 앞두고 있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결국 취소됐습니다. 상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가을철에 새우젓 3개월로 먹고 사는데 그 새우 축제까지 취소됐는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취소되니까 좀 실망스러운 건 있죠. 국내 최대 축산단지 홍성군은 예정됐던 각종 축제와 행사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국민체육대회와 홍성사랑 국화축제 농업대축전, 또 올해 처음으로 열릴 한우축제를 취소했고 노인건강대축제 일자리 박람회는 잠정 연기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은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시에 준하는 아주 24시간 방역 체제를 갖추고 계획된 축제와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축제를 예정하고 있는 곳도 노심초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0월은 축제의 계절로 불리는 만큼 현재 충남도 내 곳곳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에 이미 예산까지 투입한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축산농가의 참석을 금지하고 철저한 방역과 소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될 경우 바로 취소하거나 연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으로 확산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는 수시 비중이 높아졌다지만 정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도 많아서 수능 시험 성적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노력해온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자투리 시간도 아껴서 공부하는 학생들. 고3 교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새 책을 펴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BS 교재를 다시 들여다보며 헷갈리는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다시 풀며 유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문제에 있어서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뭐냐면 개념 정리죠. 물론 쉬운 개념이더라도 마지막 한 번 더 보면서 평소 어려워하는 과목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여러 과목을 고르게 살펴보며 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잠을 줄이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금물. 마지막까지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마음의 여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과 산불, 화재까지 여러분의 제보가 생생한 뉴스가 됩니다.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다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거친 비바람 속 전신주에 갑자기 불꽃이 튀고 멀쩡하던 외벽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강원도의 대형 산불부터 지역의 초등학교에 난 화재까지 지역 주민이 재난 상황에서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은 제보를 통해 실제 방송 뉴스에 활용됐습니다. 도시철도 준공지연으로 발을 동동 굴리는 지역민들의 사연과 폐원 위기에 놓인 구립 어린이집 소식 등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도 기자의 취재를 거쳐 지역 뉴스의 기사로 보도됩니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뉴스는 제보에서 시작합니다. 제보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제보25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합니다. 채팅창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보냅니다. 날짜와 장소, 간단한 정보 등도 작성하면 도움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25 메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공주의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한 명 서 있는데요. 보행자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자전거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로 없는 인도를 지나다 보행자를 칠 경우 자전거 과실은 거의 100%입니다. 보행자의 공간을 자동차가 침범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득이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논산해안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그대로 충돌. 차량이 전도될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요.
승용차가 주도로로 진입하기 전 잠시 멈추고 좌우만 한번 살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정지 표시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데다 차와 사람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멈춰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청양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방의 도로 구조물로 차로가 좁아져 차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하려다 2차로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고 맙니다. 차로 변경 시 가고자 하는 차로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진입하면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손경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홍성군이 군청사 이전 예비 후보지 5곳을 발표했습니다. 홍성읍 대교리 구홍성여고 맞은편, 홍성읍 소양리 홍성세무서 뒤, 홍성읍 오감리 오감택지개발지구 내, 홍성읍 오관리 현청사 부근, 홍성읍 오관리 세광아파트 부근 등 모두 5곳이 예비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소양리 공동묘지 인근, 월산리 백월산 아래, 월산리 농어촌 공사 인근, 벽계리 지기산 오토캠핑장 부근 등 모두 4곳은 1차 평가를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주민공모에 11곳이 접수했는데요. 이 중 철회와 서류심사 탈락 후보지 각 한 곳을 뺀 9곳 대상 1차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군은 접근성과 주변 환경성, 도시 기반 여건, 토지 확보성, 경제성, 관련 규제 여부, 도시 균형 발전성 같은 7개 항목을 평가해 예비 후보지 5곳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5곳에 대한 세부 평가 점수는 주민 선호도 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최종 후보지 발표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주민 선호도 조사와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10월 말 발표됩니다. 군 관계자는 홍성 지역 발전을 이끌 최적의 청사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의회가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했던 예산군 농민수단 지원 조례안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농민 무시, 직접 민주주의 폄하,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군의회는 조례 발의를 철회하라고 규탄한 데 이어 시민사회까지 가세했는데요. 예산군 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내포 아이쿱 생협, 전교조 예산지회, 어린이책 시민연대 예산지부는 농민수당 주민조례 발의운동 훼손과 양심 없는 의원 발의를 자행한 군의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군민을 대리하는 권력이 직접 민주주의의 회방을 놓고 있다. 주민 발의운동이 한창인 시점에 군의원 6명이 유사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예산군 최초 주민에 의한 조례 발의운동에 박수치고 응원해도 모자란데 견제를 하겠다니 기가 막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자신만을 위하지 않았다.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든 농민을 정책의 수혜자로 삼고 침체하는 지역 경제와 함께 가겠다는 의미로 지역 화폐로 받는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원 발의를 철회하고 주민 발의안을 농민들과 머리 맞대 충분히 토의해 모든 농민에게 골고루 농민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군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의회도 지난해 9월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양측이 마련한 조례안을 놓고 더 좋은 쪽으로 협의하자고 농업인단체 협의회 측에 제안했지만 군의회가 철회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 어촌 민속마을 조성 사업이 충남에 조성됩니다. 우선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항 일원에는 선조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독사일과 어구 전시 체험장이 조성되고 전통 포구 복원과
갯벌 생태 관찰로가 설치됩니다. 또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에는 효를 주제로 전통 어촌 가옥단지를 조성하고 설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머니의 섬 브랜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태안 어촌 민속마을은 이달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 쌀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충남 쌀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11,000톤에서 18,000톤 감소한 72만 톤으로 예상됐습니다.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벼 재배 면적이 1.3% 감소한 데다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도복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청양군이 산림청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에는 앞으로 10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5억 원이 지원됩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은 사유림을 선정해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이었던 청양군에 도시가스 주 배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양군은 청양 홍성 천연가스 공급 설비 건설 공사 착공식을 갖고 총 연장 25.6km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2021년까지 계속되며 청양읍 내 가정에는 2021년 6월 30일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태안 작은 영화관이 10일부터 16일까지 영화 16편을 무료 상영합니다. 관람권은 작은 영화관 매표소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상영 시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파우치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예산군 예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노인의 날을 맞아 관내 독거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각 마을 이장이 어르신을 직접 차량으로 모시는 등 지역 업체와 단체, 개인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함용섭 예산읍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홍성군 장곡면에서 관내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 검진이 진행됐습니다. 안과 전문의로 구성된 검진팀은 시력검사와 안압검사 등을 실시하고 안약과 돋보기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번 검진에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 개안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3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16도, 서산과 태안이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과 홍성, 청양이 26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태풍에 얼룩진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빨래와 외출하기를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수요일 이후에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